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이게 오미크론으로 되고 나서 갑자기 아주 널리 정말 빠르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점점 축소하고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너무나 과도하게 국민을 옥죄고 또 그런 긴 기간 동안 통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국민이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철폐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된 그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1급에서 2급으로 덜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하는 국가로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을 했다든지 이제는 감염자가 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든지 사망자는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것이, 그것이 좀 문제로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당 신규 확진자, 신규 감염자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던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그 3배가 발생하고 있다. 300%.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크기를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으로, 이것은 그냥 세계 대유행이 아니고 풍토병이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더 감염 위험성이 커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문구, 보도 내용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이런 대규모의 발병,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도록,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도록 하는 이것은 한국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걸 이 질병관리당국이나 정부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정부의 범죄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자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국민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월 18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유행의 그 최고점을 지나고 나면 이것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전환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엔데믹으로 하향 조정, 그 위험 등급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가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이런 것들을 초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등급인 1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이것을 2급이나 3급이나 이런 식으로 강등을 시킨 적이 없다. 계속 지금도 1급으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오던 관행에 반하고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더구나 한국의 지금 이 감염 상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는 이제 괜찮다. 이제는 이것을 경계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살자. 정부가 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만약에 그 관광 수입을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그런 곳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고 산업에도 영향이 크고 결국은 경제 그리고 돈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동남아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먼저 아무튼 지금 정도 됐으니까 이걸 엔데믹으로 하향 조정을 한 다음에 관광객을 받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엔데믹을 검토 중인 아시아의 나라들은 우선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총리가 벌써 3월 3일에 앞으로 이제 엔데믹으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베트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보다는 크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보더라도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중증 환자 발생이라든지 사망자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데 근거로 제시한 것이 베트남 국민 96%가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만족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것을 같이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베트남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여자들은 여맹위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오인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베트남보다 한국이 먼저 코로나 엔데믹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데믹을 검토 중인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그 7월에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정했습니다.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병은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발병하는 것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엔데믹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그냥 간단히는 풍토병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중국 기원설도 아주 영영 묻힐 것이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월 10일에 태국의 보건부에서 7월부터 엔데믹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태국의 경우에 3월 10일 현재 사망자가 7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 근데 우리 한국은 이 태국보다도 먼저 코로나 엔데믹 전환을 하겠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렇고 또 우리도 그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WHO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는 입장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9일 현재 WHO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딱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어떤가? 이 3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무렵 몇 주 동안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매달 백신을 15억 회분을 생산을 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약 30억 명이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이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질병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미국도 마스크를 이제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과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푸는 것은 좀 거리가 먼 겁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예측 가능한 질병의 패턴도 없으면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하죠. 이 경우에는 엔데믹 국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엔데믹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발점이 바로 윤석열 당선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니 5월 10일 임기 개시를 하면 그때부터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핀셋으로 물건을 옮겨 놓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다. 본인들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죽더라도 편하게 살다 죽자. 이 거리두기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끌어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엔데믹 논의가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지금 수업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자율학습을 하자 이러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찬성하듯이 다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불을 지르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대비를 해놓고 엔데믹으로 가는가 또 그 조건이 무엇이 갖춰져야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 논외로 하고 5월 10일 윤석열이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엔데믹 논의만 주목받는 게 이게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1호가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이왕 코로나가 와 있는데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5월 10일이면 코로나와 관련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조처를 하고 또 어떤 조건에 이르러야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지, 정 안 되면 후퇴해야 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3월 12일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가 620만 6,277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144명이고 누적 치명률이 0.16%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치명률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망자도 많고, 게다가 사망자를 보면은 80세 이상이 161명, 70대가 71명, 60대가 24명, 50대가 12명, 40대가 1명,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 무렵에 그러면서 사망자가 늘어도 위중증자가 많이 발생해도 엔데믹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70대 이상은 국민 가운데 70대 이상은 좀 이런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좀 죽어도 된다. 이런 결단을 한 거냐. 결단 좋아하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가면 이것은 살인자나 할 수 있는 결정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장례와 관련된 시설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 왜 그런가 하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해서 그렇다. 이게 지금 3월 3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3월 31일 현재 장례 건수가 그 이제 회사 그 기업 쪽 그런 걸 치르는 기업 쪽의 장례 건수가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40%나 급증했답니다. 그 장례협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300명씩 쏟아지는 데다가 현재 3, 4월 환절기에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결국 최근에
관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세계 최초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계 최초는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4월부터 엔데믹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서 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5월이고 세계 최초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에서 선진국들은 아직 엔데믹을 선포한다, 엔데믹으로 전환한다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제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아 국가들이 몇몇 엔데믹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그 경우에 보면은 그쪽은 지금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위중증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엔데믹을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도 반대하고 WHO도 반대하고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도 반대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엔데믹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의학도 과학도 아니고 오직 정치로 엔데믹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전혀 맞지도 않는데, 만일 그래서 지금 모두가 우려하고 있듯이 바로 이런 정치적 엔데믹 선포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겠다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더 많이 드나들게 하자고 문을 열겠다고 해도 한국은 위중증 환자가 저렇게 늘고 있고 사망자가 저렇게 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 취임 축하로 엔데믹 전환을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문 위험 국가로 선정이 될 것이고 생각했던 것만큼 별 이득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또 그것을 찬성하고 나선 그래도 나름대로 의료 전문가다 하는 안철수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당연히 질병청의 책임자인 정은경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